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신분 확인의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어서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 가능할 수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고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4월부터 시범 서비스 된다. 진위 여부의 확인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카드 타입에서 이제 신분증 대신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신분증을 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신분증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자기 주권의 강화 부분, DID 기술 적용해서 집중 우려 해소에 대한 부분, 디지털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활용적인 네 가지 측면으로 특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증 이제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래서 발급받기 위해 확인받기 위한 서비스의 절차를 보시면 서비스 등록 절차고 확인, 진위 확인에 해당하는 세 가지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QR코드와 이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표시하고 본인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다음에 진위 확인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바일 신분증의 특성과 확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핵심에 해당하는 CWPP입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 해당하는 플랫폼이죠. 보안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유형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제공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CWPP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모니터링과 보호를 위해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그래서 서버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위한 솔루션이고 가시성 확보와 공격 방어가 주요 목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플랫폼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특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트너 쪽에서 제공한 이제 CWPP 전략 8계층입니다.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보안 강화 이제 설정 취약점 관리, 하드닝 컨피그레이션 취약점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점 패치 등을 통해서 보안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가시성, 네트워크 가시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먼트 기반의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 워크로드 무결성을 보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제어, 화이트 리스트 목록 작성을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필요한 파일만 프로세스만 허용하는 거죠. 화이트 리스팅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구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플로잇 예방과 메모리 보호, 취약점 탐지 차단 메모리 보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워크로드 EDR,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와 행위 기반의 위협 탐지 대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 취약점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침입 방지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티 멀웨어 스캐닝입니다. 악성 코드 탐지와 차단에 사용되는 파일 저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안티 멀웨어 스캐닝을 기능으로 8가지 CWPP 제어 계층과 구성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CWPP 전략 8계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해커 3단계 공격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대응에 대한 부분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에 대비해서 자료 유형에 대한 중요도, 그다음에 접근 권한 차등 부여, 그다음에 외부 반출에 대한 점검, 서버 접속 이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당부한 그런 기사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최소 권한을 통해서 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활동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 3단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기업의 정보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사이버 공격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최초 침투, 내부망 침투, 데이터 유출에 해당하는 이 3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3단계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최초 침투 단계 대응에 해당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대응은 이중 인증과 소유 기반의 인증이 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이제 외부 침투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소유 기반 인증을 통해서 이중 인증, 인증 두 가지를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최초 침투 단계 대응 때 이중 인증 우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대응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내부망 침투 단계 대응에서는 특정 관리자 권한 관리와 이중 인증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관리자 단말기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접근 권한 정책과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접속 인증도 생체 인증을 통해서 이중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유출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접근 권한 차등 부여와 접속 이력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별 중요도와 이제 그 중요 유형별로 사용자별 접근과 반출 범위를 차등 부여 관리한다. 그리고 내부 서버 접속 이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다라는 최초 침투, 내부망 침투, 데이터 유출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대응 방안에 해당하는 기술 요소를 토대로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시대의 이제 포스트 양자 암호입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암호키 교환과 암호화 무결성 인증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통신 보안과 전자상거래 보안 등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포스트 양자 암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활용해서 차세대 암호 체계를 기술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암호키 교환부터 무결성 인증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이제 별도 장비 없이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형 디바이스에 해당 IoT 기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QKD 기술 암호 통신에 대비해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통신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QKD 하드웨어적인 그 기술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PQC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로 그 채널 통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채널에 있어서는 이제 양자 내성 알고리즘 기반으로 암호문과 무결성 인증, 대칭키 교환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채널 통해서 기술을 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 문제에 따른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그런 종류이고요. 격자 기반, 그다음에 코드, 선형 코드라고 나와 있죠. 선형 코드 디코딩에 이제 암호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 다변수 기반, 다변수 함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는 암호 시스템, 해시 함수, 아이소제니, 하원곡선 사이에 존재하는 아이소제니를 문제에 대한 암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수학적 난제에 따라서 이 5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QKD와 비교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이 되고 디지털 통신 매체에 이제 RF나 유선 네트워크 광통신을 포함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의 디바이스에도 이제 사용해서 모든 유형의 통신과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4j입니다. 예, 로그4j 자바 기반의 이제 오픈소스 로깅 라이브러리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바 기반의 코딩 도중에 이제 프로그램 로그를 기록해주는 라이브러리죠. 로그4j가. 이 로그4j를 통해서 이제 아파치 서버에서 이 JNDI 인젝션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악성 코드 실행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이제 피해를 야기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제 대상 탐색하고 코드를 전송해서 이제 웹서버에 접근을 한 다음에 로그4j 그 자바 기반의 이제 유틸리티를 읽어서 지금 라이브러리 실행 중에 해커의 공격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탈취, 악성 코드 다운로드 실행하는 그런 접근을 취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은 이제 JNDI 인터페이스, LDAP, 액세스 프로토콜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문법을 통해 이제 자바 객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해커가 이런 요청 내용 결과 등을 기록되는 내용 등을 이쪽에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게 되고요. 악성 코드를 이제 해커들이 찾아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로그4j가 지금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픈 소스 쪽 로긴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노출성이 있고요. 비밀번호 없이 서버를 이용해서 내부망에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가능한 부분, 중요한 자료 등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보안 취약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시면 네트워크 방어,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하고요. 트래픽 모니터링해서 비정상적인 그 패턴 등록으로 방어를 하고 원인을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4j 업데이트 최신 그 파일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자바 클래스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든지 웹방 압력이나 IPS 차단 정책을 통해서 EDR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그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할지나 임시 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약점 테스트 환경과 보안 관제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체크, 백업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품의 보안 업데이트 사항을 체크해서 신속하게 반영하는 관제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대응 방안으로 로그4j에 대한 취약점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이도 2.0 인증 서버가 이제 국내에서 CSP 최초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얼라이언스가 이제 파이도 공식 인증으로 획득이 되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파이도 기출이죠. 기출이기 때문에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키 등록과 전자서명 생성 검증 등록 해지 과정으로 구성되는 주요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도 2.0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을 보시면 IP 서버, 파이도 서버 간의 이제 서버에서 자체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하고 I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빌트인 인증자, 그다음에 웹 플랫폼에 해당하는 운영 체계를 통해서 외부 인증 장치와 이제 통신을 한다는 것을 특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인증자죠, 내부 인증자. 그다음에 외부 인증자를 이용해서 IP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자체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통신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같은 경우는 이제 웹브라우저까지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까지 확장이 되고 자체 이제 플랫폼을 웹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래서 서버에서 자체 정의한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플랫폼을 제공하고 빌트인과 이제 외부 인증자라는 장치를 인증 통신으로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 USB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또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스택 25번째 버전입니다. 오픈스택이 이제 10주년이 되었고요. 25번째 버전으로 이제 요가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오픈소스 버전을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오픈스택이 지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10주년에 해당하는 이제 25번째 버전 요가가 배포가 되었고요.
예, 오픈스택 요가는 이제 엔비디아 스마트 NIC DPU 등을 지원하는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호환성도 강화가 되어서 이제 클라우드 운영 체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부터 오픈스택 쉐어드 서비스까지 기본 그 오픈스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지능형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형 문서 처리, 분석과 통찰력이라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업이 실행하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탐색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술을 확장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 컨버세이셔널 UX와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6가지 그 요소를 자동화해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발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6가지 방법 요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 지능형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형 문서 처리, 분석과 통찰력이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그 봇을 배치하는 기술과 RPA 기술, 그다음에 이제 OCR 기술을 활용해서 비정형 정보를 캡처하고 추출하는 분류 기술, 그리고 발생 활동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이 4가지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는 AI, 머신러닝, RPA 자연어 처리, 로우 코드, 사스형 통합 플랫폼,